네, 그러니까 토지 이동 지적법에서 그나마 좀 양이 많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5장의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들 그 개념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신규 등록은 새로이 정하는 것이고, 토지 이동 중에서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번은 무조건 바뀌게 되잖아요. 산자 썼다가 산자를 빼야 되니까 무조건 지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이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339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할과 합병이 있죠. 자, 분할하고 합병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면적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토지 이동이 되겠죠. 물론 경계도 바뀌게 됩니다. 자, 분할을 보죠. 분할은 개념이죠.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분할 신청의 대상에서요. 우리 법에서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칸에 있는 것부터 봅니다. 자,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팔기는 싫어요. 이 일부만 떼서 팔고 싶습니다. 이게 100번지인데 일부만 떼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100번지로 있는 상태에서요. 100번지 일부만 따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물권은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라는 건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요. 이 물권, 네가 소유자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전제로 합니다. 공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공시가 안 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공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공시 방법이 등기죠. 그래서 등기가 가능한 것들만 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물권법 하다 보면 민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우리 등기 부동산의 물권은 이제 등기에서 공시가 되는데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필지 전체만 소유권 등기가 되지 일부만 따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공시가 안 된다는 거죠. 공시가 안 되니까 이건 소유권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 일부만 이것을 을에게 처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100번지를 둘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필지는 100번지가 되고 요 필지는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100의 1번지가 되면 100의 1번지에 대한 지적 공부를 만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100의 1번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는 한 필지 일부가 아니라 100의 1번지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등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시면요. 거기 분할 신청 의무 없는 경우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부만 한 필지 일부만 소유권 이전, 한 필지 일부만 매매하기 위해서는요.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할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분할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필지 일부를 처분하고 싶으면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한 필지 일부만 처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할 신청 의무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60일 이내에 하라고 했잖아요. 사유 발생일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만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한 달 후에 팔지 1년 후에 팔지 10년 후에 팔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팔고 싶으면 분할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언제까지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기간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분할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는 엄격하게 말하면 신청 의무 기간이 없는 경우죠. 기간. 그러니까 특별히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좀 더 정확하게는 의무 기간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청 의무 기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런 경우도요. 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한 필지가 이게 100번지가 있는데 100번지에 지표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한 필지예요. 높낮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한 필지가.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 필지로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은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의무기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분할해서 개발하든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신청 의무 기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분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예외로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청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이에요, 지목이. 근데 과수원인데 원래 자기 주택이 여기 있었어요. 주택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는 D가 되겠죠. 지목이 돼요. 근데 좀 더 가까이서 과수원을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 주거용 건축물,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지목이 뭐가 됩니까? 과수원이 아니라 D가 된다고 했죠. 여기는 아무나 이사 갈 수 있는 곳이니까 D가 돼요. 자, 그러면은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100번지인데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져야 되는데 지목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100번지를 우선 부여하고 여기다가 100의 1번지를 부여하겠죠. 그럼 이때는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과세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60일 내에 신청해야 될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 기간은 신규 등록도 그렇고 등록 전환도 다 60일이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건축물이 지어져서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그럼 이때 분할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분할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또 바뀌었잖아요. 원래 전체가 과수원인데 여기는 대로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대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전으로 바뀌었는지 여기를 일부를 밭으로 해버리면 이건 전이 되잖아요. 이때도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전이 됐는지 대가 됐는지 지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 신청 의무 있는 경우에서요. 여기 이제 예외로 중요해요.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변경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우리 지목은 용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 사유, 즉 용도 변경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분할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 의무 기간이죠. 더불어서 이때는 분할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가끔 시험 문제는요, 이때 한 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으로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서에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분할 신청서만 내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각각 써가지고 따로따로 쓴 다음에 함께 제출해야 돼요.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의 신청서로 다른 신청서를 가름할 수 없다. 자, 분할은 뭐 간단하죠. 이제 분할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분할보다는 밑에 있는 합병이 좀 복잡합니다. 분할이 있어서도 반드시 측량은 해야 되겠죠. 측량. 경계 정하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니까요. 자, 합병은 이제 반대죠. 분할의 개념이 있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우리가 집원할 때 됐던 거죠. 그래서 두 필지, 여기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뭐 101번지다. 둘 다 이제 갑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이것도 갑이 소유하고 이것도 갑이 소유합니다.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 이것을 합병을 해요. 한 필지로. 한 필지로 합병하면 집원은 어떻게 됩니까? 100번지. 100번지가 되니까 100번지의 면적이 늘고 경계도 바뀌었으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 보시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둘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갑 사유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병을 신청 여부는 자유라는 거죠. 자유. 어차피 또 합병했다 또 분할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합병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롭지만은 때로는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합병을 신청해야 돼요. 반드시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합병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고. 또 때로는요. 여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양가로 2번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반드시 합병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밑에 이제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는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부지나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원, 철도용지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유지가 들어가죠. 유지만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여기가 어떤 시골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전이고 여기도 전이고 여기도 전이고 여기는 뭐 과수원이 있고 여기 과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시골 마을을요 여기를 수모를 시킵니다. 댐을 건설하면서 수모를 시켜요. 물을 받아버리겠다는 거죠. 댐 건설해서. 자, 물을 받아버리면 지목은 뭐로 바뀌겠습니까? 물이 고여있는 토지가 돼버리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물을 받았어요. 댐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건 지목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전이 아니라 지금은 뭐로 바뀌어요? 유지. 전이 아니고 유지. 전이 아니고 유지. 전이 아니고 여기도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목만 변경해 놓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봐서는요. 유지가 5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지는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이렇게 놓으면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어차피 똑같은 지목들이고 인접하는 토지가 다 지목들이고 이런 호수나 조수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없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지로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럼 이렇게 굉장히 넓은 토지인데 지목이 다 똑같아요. 소유자도 다 동일하고 이럴 때는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넓은 토지가 될 것이고 또 굉장히 긴 걸로는 도로가 있겠죠. 자, 서울에서 무슨 천안까지 도로를 만든다고 해보죠. 그러면 도로를 만들면 산을 깎고 해서 도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조금씩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에 따라서요.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중간쯤에서 또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임야였다 그러면은 도로로 바꿨으니까 도로가 되겠죠. 그럼 좀 지나가면 이게 도로가 또 이제 만들어지겠죠. 또 공사가 진행되면 도로가 되고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요.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가 굉장히 몇백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기 좋잖아요. 자,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로 제방부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는 않는 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길고 한 겁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원, 철도용지, 수도용지, 또 학교용지, 공장용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뭐 종합운동장, 부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잘 소유하지 않는 토지로서 굉장히 넓고 길고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들이죠. 이런 것들은 보기 좋게 다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부지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죠. 아파트 단지. 그럼 아파트 단지를요. 여기서도 여기도 이게 전이고 여기도 전이고 여기도 전이고 여기는 과수원이 있고 여기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려요. 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다 뭘 짓느냐?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아파트 단지를 만듭니다. 그럼 원래 여기가 전이고 과수원 했던 것이 이제는 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택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다 밀어버리면 이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토지 이거 지목을 뭘로 한다고 했어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곧 있으면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더 이상 전은 아니잖아. 다 밀어버렸으니까 이때도 대로 한다라고 했죠. 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럼 만약 원래 토지가 5필지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아파트 단지로서 이제 6개 동이 있고 여기에 301호가 301호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아파트 단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갖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105번지라고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대지권 이 사람이 1000분의 3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1000분의 3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대지권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101번지 1000분의 3, 102번지 1000분의 3, 103번지 1000분의 3, 104번지 1000분의 3, 105번지 1000분의 3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복잡하죠. 이 전체에 대해서 대지권을 이제 저희 전체가 하나의 단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걸 101번지 1000분의 3, 102번지 1000분의 3 이렇게 하게 되면 쓰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요. 그냥 합병을 해가지고요. 전체에서 만약에 101번지로 됐다 그러면 전체가 101번지가 되면 그냥 101번지 1000분의 3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한 번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요.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합병을 하지. 이걸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계속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체가 다 대가 되기 때문에 다 합병을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렇게 넓고 길고 한 토지들, 지목이 동일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 그래 기록하기 편하니까. 여기 이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합병 신청 의무가 있으면요, 밑에 있죠. 60일 이내, 보통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요, 일반적인 대지예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지예요. 내가 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를. 이건 합병 신청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이렇게 넓고,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넓고, 이런 것들은 합병을 보기 좋게, 기록하기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넘기시면은요, 합병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자, 요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달라요. 우리가 지번부여지역 그러면은 동이나 리를 말한다고 했죠. 동이나 리.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것도 100번지고 이것도 101번지인데, 요 토지는 서초동에 있는 토지고요. 여기가 서초동과 방배동의 경계예요. 이건 방배동에 있는 토지예요. 서초동과 방배동에 있는 토지 각각 지번부여지역이 틀리죠. 동이 틀려요. 이걸 합병해버리면 이 토지는 서초동 토지입니까? 방배동 토지입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이 달라요. 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이러면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합병을 못해요. 그래서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토지가 지목이 달라요. 이것은 과수원, 이건 대지예요. 합병할 수가 없는 거죠. 합병할 수가. 그래버리면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져버리니까. 오히려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짓게 되면 오히려 분할을 해야 돼요. 합병할 수가 없죠.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자, 우리가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소유자가 동일하고 같은 다 서초동에 있는 토지고 지목도 같으면 합병할 수가 있겠지만은 소유자가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데 여기는 을이 소유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합병을 해버리면요, 한 필지 일부는 갑이 소유하고 한 필지 일부는 을이 소유하게 되잖아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다르면은 한 필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인데요. 이것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등기법을 공부를 하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민법을 알고 등기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의 축척이 다릅니다. 축척이 다르다는 것은요, 둘 다 이제 소유자도 같아요. 모든 요건을 구비했을 때만 합병할 수 있는데, 같은 서초동 토지로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 토지는 이것도 330, 이것도 300, 똑같은 크기예요. 실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는 도면에 등록할 때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됐으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고 해보죠. 근데 이 토지는 1200분의 1 도면에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1200분의 1로 등록돼 있으니까 더 작게 그려지겠죠. 작게 그려졌어요. 도면이 다르니까 작게 그려졌죠. 이걸 두 개 합병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축척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이것을 600분의 1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600분의 1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척이 다른 상태에서는 합병을 못한다. 그래서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합병하려면 두 토지가 붙어는 있어야지 합병을 할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합병합니까? 여기 있는 토지하고 여기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는 없죠. 집안이 연속돼야 해요. 붙어 있었을 때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둘 다 소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합병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 토지는 등기가 됐어요.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등기돼 있고 등기 안 돼 있는데 이걸 합병을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필지 일부만 등기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등기. 그래서 만약에 합병하고 싶으면 이것도 빨리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한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둘 다 등기가 돼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합병해도 상관이 없겠죠. 합병한다고 해서 일부만 등기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등기되고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이때는 합병을 못해요.
둘 다 등기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3가지가 있죠.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축척, 4번에 보시면 연속돼야 된다. 5번 보시면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둘 다 등기되든지 등기 안 돼야 된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 거죠. 그 6가지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6, 7, 8번 해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6번은 지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목과. 그래서 두 토지가요. 지목은 동일해요. 이것도 과수원이고 이것도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이고 과수원이면은 합병하는데 지장이 없죠. 소유자 동일하고 둘 다 지목이 동일하면은 이제 합병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분할 대상 토지가 돼버린 거죠.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뒤로서. 분할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데 단순하게 과수원으로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분할 대상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합병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할 신청을 하면서 합병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합병은 안 되고 분할 신청을 하면서 합병 신청하면 여기는 이제 대가 되고 과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지 단순히 합병은 안 된다. 그래서 6번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원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있어버리면 단순하게 합병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해가지고 했죠.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은 분할 신청과 함께 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목과 관련돼서 좀 더 들어간 것이고요. 7번은 소유자 요건과 관련돼서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소유자. 자, 그럼 우리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토지대장 봤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소유자는 동일한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100번지에 대해서는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1번지는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 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부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소는 하나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에 살 때 취득한 토지고 이거는 부산 살 때 취득한 토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근데 이걸 아직 안 고쳤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다르면은 합병을 아예 못하는 거고 소유자가 동일한 걸 전제를 합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되면은 서울을 적어야 되고 부산을 적어야 돼요.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 주소부터 일치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왔으면 서울이 잘못된 거잖아요. 서울을 부산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부산이니까. 고친 다음에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게 돼 있으면 주소를 먼저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을 하는 것이지 주소가 다른 상태에서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유자가 동일해요. 주소도 동일합니다. 이걸 합병을 하는데. 근데 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만약에 갑과 병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건 합병을 못 하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을 못 해요. 근데 이 토지도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하죠. 소유자 동일해요.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지분이라는 게 있죠. 지분. 그런데 그러면 이때 요 토지에 대해서는요.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는 근데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는 동일한데 지금 지분이라는 거죠. 자,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갑의 지분을 적어야 되고 을의 지분을 적어야 되죠. 갑의 지분은 얼마가 됩니까? 아직은 모르죠. 이제 갑의 지분은 만약에 이 토지 면적은 371제곱미터고요. 이 토지는 351제곱미터예요. 갑의 지분은 얼마가 되고 을의 지분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심을 하시고, 뭐 삼각함수 구하는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지분을 구하려면 일반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적을 수가 없죠.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로 가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지분이 다르면요, 지분을 적을 수가 없어요.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병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은 을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분이 동일하죠. 그럼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3분의 2죠. 이것도 3분의 2, 3분의 2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이것도 을이 이제 3분의 1이 되겠죠.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합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분까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지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에서 조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밑에 있죠. 7번.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다르죠. 다르면 합병 못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 그 다음에 8번은 축척과 관련돼서 조금 들어갑니다.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축척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8번이에요.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한 필지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편입이 되고 한 필지는 밖에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곧 있으면 축척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죠. 축척이 달라지면 어차피 분할돼야 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축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 필지가 축척 변경 사업 시행적으로 편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이거는 합병을 해봤자 축척이 좀 있으면 또 달라져 버려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축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축척 변경 사업 여기는 전체가 다 1200분의 1이었는데 이게 곧 있으면 500분의 1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축척이 곧 다르게 되니까. 자,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합병이 원칙적으로는 여부가 자유지만은 합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들, 또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계속 반복해서 이해해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지목 변경이 있어요. 자, 지목이 변경되면 이것도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의 개념은 밑에 있죠. 지목 변경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과세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목 변경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양가 2번 보시면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청 의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쩔 때 이루어지느냐? 지목 변경 신청 대상을 보면요. 먼저 2번부터 보죠. 2번부터. 자, 용도가 변경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우리는 지목은 용도에 수용해지니까. 그러면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과수원에서 전으로. 그럼 지목 변경 사유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건축물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설정되잖아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주차 전용 건축물 구지면 주차장.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이것은 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차 전용 건축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주거용 건축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D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고, 즉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도 그에 따라서 지목은 변경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죠,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뒤부터요. 이런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토지 공사만 준공이 돼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지목이 D가 되겠죠. 원래 밭이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지목이 D가 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공사부터 할 거 아니에요. 토지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토지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이때 D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토지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그때도 지목은 바로 바뀌어요.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바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자, 그것은 공사, 토지공사 준공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데,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 신청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합병 신청. 자, 그러면은 이것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되면 D로 바뀌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기 전이에요. 끝나기 전에. 자, 그러면 여기는 전이고 과수원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합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 합병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합병을 해야 되니까 아직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합병을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5필지가 합병이 됐어요. 자, 합병이 됐을 때, 그러면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 이 토지는 한 필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목은 하나만 설정해야 되겠죠. 이때 지목을 뭐로 설정하겠습니까?
전이 3개니까 전으로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바로 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로 지목을 설정해요? 대. 그럼 어떻게 돼요? 지목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아니면 용도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건축물에 들어서기 전에도 토지공사만 끝났을 때, 또 지목은 바뀌게 되고, 토지공사가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합병을 신청해버리면 지목이 바뀐다는 거죠. 합병이 돼버리면. 수간의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지목 변경되는 사유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4가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을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토지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 3, 3가지로 했는데 4가지로 기억하세요.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용도 변경되기 전에 토지공사 준공, 토지공사 준공되기 전에 합병 신청.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은요, 그림을 연상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서류에 대해서는요, 서류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동그라미 1번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지목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목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토지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아파트도 지고, 공장도 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를 변경시키고 싶으면요,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떨어지면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할 때는요,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지목을 변경시켜 주는 것이지,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는데 지목을 변경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허가를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를 만약에 농지를요, 대로 전용을 하고 싶어요. 원래는 농지였는데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싶습니다. 농지는 가격이 얼마 안 돼요. 대로 바뀌어버리면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으니까 가격이 몇십 배가 뛰어버리겠죠. 이게 농지를 이제 다른 지목으로 전용하는 거야.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 잘 안 내주겠죠. 거의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하려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가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지목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 그 용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공법상의 규제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가 좀 작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작다 보니까요, 이 토지 공개념에 의해 가지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적인 제한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특히 토지에 대한 제한, 규제죠, 규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한 규제들이 있는 거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많고 하니까 토지에 대한 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지극히 너무 극단적인 사적으로만 활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제한의 의미로 다가야 되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축물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다 제한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이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제한의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죠. 자, 그래서 증명서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증명서류, 밑에 2번, 3번도 다 증명서류예요. 자, 증명서류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거기에 뭐 규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규제를 통과했다는 증명서 이런 걸 첨부해야 되는데, 4번만 보죠.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바꾸려면 또 농지 전용 허가가 있어야 되고, 보존 산지 전용 허가, 임야를 따는 걸로 전용하고 싶으면요, 보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받아야 된다면은 받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4번은 뭐냐면요, 이런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토지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증명서 이런 거를 생략해요. 그러니까 증명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 또는 두 번째, 전답과손. 우리 지목은 전답과손을 구별해서 지목이 설정됩니다. 전답과손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농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답과손은 서로가 농지이기 때문에요, 전답과손 상호 간에는 지목 변경이 자유로워요. 똑같은 농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증명서 이런 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면 다 허가서 이런 거 다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목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바다로 된 토지의 이제 등록 말소입니다. 이거는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죠. 자, 원래는 토지였는데 해수면이 올라가지고 바다가 됐어요. 자, 이거는 또 이제 보죠. 만약에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경계는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해서 경계가 정해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이제 토지들이니까 필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100번지가 있고 여기에 101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와 버리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와 버려요. 여기는 맞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자,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으면서 말소한다는 것은요, 그럼 요 경계가 사라졌잖아요. 여기다가 가입표를 쳐요. 이게 말소예요. 말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경계도 사라졌죠. 말소를 해요. 요 경계도 말소를. 이 경계도 말소를. 자, 그럼 우리가 100번지는요, 일부가 바다가 됐잖아요. 일부가 바다가 되고, 그런데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죠. 그럼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그냥 말소해버리면 되지. 이건 측량의 대상이 아니겠죠. 이건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전부가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측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일부가 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경계가 정해졌죠, 이제. 새로운 경계가 정해졌잖아요. 최대 만조이선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경계를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통해서 나머지 면적에 또 100번지는 줄어들었잖아요. 이것도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바다가 되면은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전부가 바다가 되면은 당연히 측량할 필요가 없죠. 측량의 대상이 없으니까. 먼저 이걸 기억해 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바다가 된 토지에 이제 등록 말소를 찾아보죠. 여러분, 민법에서요, 이렇게 토지가 바다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포락되었다고 해요, 포락.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포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포락되면 바다가 되면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건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포락이 됐어요. 그럼 포락이 되면은 이거는 국유로 가버려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좀 애매해요. 하루 정도 바닷물이 왔다고 해서 바다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바닷물이 왔어요. 이것만 보고도 일주일 있다가 바닷물이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또 바다가 됐다고 하기 힘들죠. 그러면 한 달 정도 바닷물이 올라오면은 바다가 됐다고 볼 것이냐? 애매하죠. 2개월은 어떠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락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토지동, 지목 변경이랄지 뭐 신규 등록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했죠. 90일 내에. 그 사유가,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합병했고 자기가 분할했으니까 이 사람 소유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이제 신청하면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요, 갑이라고 해보죠. 101번지만 예를 들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가 이제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이게 바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갑이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포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토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이거 국가가 소유하잖아요. 그럼 갑은 앉아서 자기 땅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 땅이 사라져요. 그럼 국가는 앉아서 이득을 보고 갑은 손해를 보잖아요.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상이요,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에요. 조금 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만약에 자기 필요해서 수용을 해갈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산도 미리 책정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산도 없어요. 이건 자연현상이지 국가가 마음대로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봤자요, 아주 조금만 보상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토지가 바다가 돼버리면 갑은 그냥 소유권 잃어버리고요, 보상도 별로 못 받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갑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토지는 잘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바닷물이 일주일째 들어오고 한 달째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가만히라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닷물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락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소유가 되고, 그러면서 포락되는 걸 막으면서 얼른 팔아야 되겠죠. 얼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산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자마자 이거는 뭐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가마지 밀어. 그러니까 갑한테요, 이것이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갑한테 판단하기 위해서 그 등록말소 신청을 하라고 하면 갑이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고, 이 사람이 아직 바다 안 됐어. 계속 우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소유자 개인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판단하느냐? 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있어서는요, 시작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먼저 등장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얘들이 판단해요. 쭉 보니까는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 즉 영구히 바다가 됐다. 이걸 우리는 포락이라고 합니다. 영구히 바다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야,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라 라고 통지를 해요. 그러면 통지가 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게 온 거죠. 올 게 왔어. 자기는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지만은 지적소관청에서 야, 이건 안 돼. 해서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지 소유자는 등록 말소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60일이었죠. 60일인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요. 이런 통지가 오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술부터 막아야 되겠죠.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바다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요 30일을 더 줘요. 그래서 그런 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술 마시고 위로할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9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또 신청을 할 때요. 책에는 없기도 한데 기본서에는 다 있지만은 우리가 관공서에 뭘 신청할 때는 공짜는 없어요. 다 수수료를 내죠. 지목 변경 신청하러 갈 때, 분할 신청하러 갈 때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갔는데 억울하지만은 통지가 왔으니까 신청하러 가는데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면은 왔다가 바로 돌려버리겠죠, 발길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도 요새는 그 주차비 받잖아요. 구청 가면 주차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관공서가 요새 주차비를 받는데 주차비를 안 받는 곳이 있어요.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받는 관공서가 어디냐? 세무서. 세무서는 주차비 안 받아요. 웬만하면 주차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세금 내러 갔는데 주차비를 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차 돌려버린다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 많이 내라고 나와가지고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요. 이제 따지러 가는데, 따져도 안 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러 가는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는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가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90일 안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갑이면 신청하겠습니까? 내일 다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물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신청을 안 하고 버티겠죠. 자, 버티면은 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말소를 하여야 해요. 바다가 됐는데 토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등록말소 절차예요. 등록말소. 자, 그런데 등록말소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소유하게 되겠죠. 이제 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3년 정도, 뭐 2년 정도 흐르니까요. 바닷물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토락이 되면 원래 소유권, 갑의 소유권은 이제 상실되게 되겠죠. 상실됩니다. 근데 소유권이 상실됐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있다 보니까요. 다시 바닷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토지가 됐다는 거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토되었다고 해요. 다시 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토지가 됐어요. 그러면 성토가 된 토지에 대해서, 그럼 원래 이거는 갑이 소유했잖아요. 그러면은 갑의 소유권이 부활하느냐? 그건 부활하지를 않아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했기 때문에요. 토지가 돼도 여전히 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요. 이 사람 보상금 좀 받았잖아요. 그걸 끝나버린 거예요. 보상금 받고 이 사람 완전히 영원히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은 성토된 토지는 여전히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럼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이름 다시 토지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 이름으로 등록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자기가 등록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소유하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습니까? 다 직권으로 하게 되겠죠.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없어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누가요?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이건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죠. 자기 토지 자기가 회복 등록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제 그러니까 회복 등록을 하는 거죠.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죠.
자, 양가를 입어보시면 등록말소 신청 통지에서요, 통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특징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 바다가 됐어요. 완전히 바다가 돼요. 영원히 바다가 돼야 됩니다. 그거 일시적으로 바다가 되는 것은요, 포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바다가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목으로 회복될 수도 없고, 나아가서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구히 바다가 됐다는 거죠. 영구히. 그러니까 일시적 바다가 됐을 때는 말소하지 않고 영구히 바다가 되면은 이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말소 신청하도록 먼저 통지를 하더라고요. 통지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영구히 바다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양가를 이번 직권말소 해가지고요,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여기는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데 양가로 3번은 이제 회복 등록이죠.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이건 지적소관청이 직접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복 등록.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가 자기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양가로 4번 보시면요, 말소나 회복에 통지해가지고, 자, 말소를 직권으로 만약에 말소를 했습니다.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이게 이제 말소 지적 정리를 했죠. 그럼 우리가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요,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등기부에는 이 토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 공부에는 말소가 됐는데 등기부에는 이 토지가 남아있으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부가 다 바다가 됐을 때는 또 빨리 등기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등록 말소했으니까 빨리 등기부 멸실 등기하라고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도 없애고요. 그리고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결국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를.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관할을 하지만은 바다는 어디서 관할하냐면요, 공유수명관리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유수명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자, 너희 관할로 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관리해라 해서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를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를 해요. 그러면 회복 등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회복 등록이 되면은 다시 토지가 됐어요.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관리청에 지적소관청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서 공유수명관리청에 너희 손 떼라 라고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 등록을 했을 때도요,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하는데 이때 통지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회복 등록 말소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성토가 되니까 다시 이제 이게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됐습니다. 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가 쓸 데가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용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관리비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습니까? 민간에 팔아야 되겠죠. 괜히 쓸데없이 가지고 있으면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팝니다. 이때 팔 때요, 원래 소유자가 갑이죠. 갑한테요,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갑은 이런 걸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환매권. 다시 되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싸게 내놔야 되겠죠. 싸게 내놓을 때 우선권을 갑에게 줘요. 그러니까 회복 등록을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일단 갑에게 환매하고 싶으면 환매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회복 등록했을 때도 그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합니다. 밑에 정리 방법에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한 필지 일부가 해면,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의 대상이 없으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수수료와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할 때, 아니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굳었겠죠.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신청을 안 하니까 나중에 지적소관청에서 정확한 지목을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면서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신청할 때 냈어야 될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겠죠. 신청한 사람이 신청 안 한 사람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때는 이 사람이 신청할 때 냈어야 될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신청할 때도 수수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강제로 징수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밑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원래 신청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여기다 면제된다기보다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원래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토지 이동 6가지를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보면 신규 등록 나오면 등록 전환, 분할 나오면 또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지 이동의 절차고요. 넘기시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토지 이동이 나와요. 축척 변경. 넘기시면은 등록상 정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